그래서 사실은 대치동은 전국 랭킹 넘버원이 사실 되는 거죠.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이런 느낌이 대치동이 그래서 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대치동은 한 헤비급 정도 되는 거, 목동이 한 미들급, 아 그래요? 중계동이 한 웰터급 정도. 차이가 좀 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방 명문학군은 다 이제 웰터급 정도인데 대구 수성이 한 이제 미들급 정도.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지도라는 책을 쓰신 워낙 또 학군 쪽 대표 전문가셔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뭐 대치동, 뭐 목동, 뭐 여기가 뭐 학군지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지만 네. 사실 뭐 거기만 네. 한국 사람들이 사는 것도 아니고 네네. 전국에 뭐 5천만 명이 넘는 분들이 살고 계시다 보면 네. 각 지역마다 아니면 어떤 뭐 전체적인 뭐 그런 그 영역 안에서는 네. 그래도 여기가 좀 괜찮다 하는 그런 네. 학군지들이 다 있잖아요. 맞습니다. 있기는. 네. 그러다 보면은 너무 또 대치동만 보고 갈 필요 없었던 분들도 네. 사실 내 옆 동네에 좋은 데 있는데 네. 그걸 좀 몰라서 막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지역별로 네. 좀 학군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네. 기본적으로 그 대치동만 먼저 얘기를 하면 네. 대치동 제일 유명하니까 네. 대치동과 나머지라고 봤을 때 네. 수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나기는? 보통 이제 대치동, 목동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얘기하는데 대치동하고 목동에서도 좀 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학교 수라든지 네. 뭐 100위권 학교의 어떤 수라든지 뭐 학원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분석을 보통 많이 하는데요. 학원 개수 차이가 네. 많이 나긴 하던데. 그래서 우리 뭐 호객노노나 아실 네. 앱 같은 경우는 요즘 학원가 개수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면 대치동이 호객노노 기준으로 이게 889 정도로 나오는데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원이 889개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3배, 4배 정도 되는데 그런 이제 학원을 분류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표시를 네. 하는데요. 단순 그런 같은 기준으로 하면. 근데 목동이 파리공원 학원가가 한 139 정도로 잡히거든요. 네. 근데 목동은 이제 파리공원하고 오목교역하고 이제 두 군데로 약간 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를 합쳐도 259거든요. 그럼 한 3분의 1, 뭐 4분의 네. 1 가까운. 일반 거숫자라든지 뭐 네. 그런 것도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대치동은 전국 랭킹 넘버원이 사실 되는 거죠. 압도적인 1위. 압도적인 이런 느낌이 대치동이 그래서 저 이런 비유를 많이 해요. 대치동은 한 헤비급 정도 되는 거, 목동이 한 미들급, 그래요? 중계동이 한 웰터급 정도. 차이가 좀 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지방 명문학군은 다 이제 웰터급 정도인데 대구 수성이 한 이제 미들급 정도 그 볼 수 있는. 네. 또 각 지역별로 이제 선호되는 학군들이 좀 있고요. 특히 지방에서는 대전 둔산 학군, 특히 대전이 중학교 우수 중학교 수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입시 결과에서 네. 상당히 사실은 잘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가성비가 또 좋은 지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네.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대치동 좀 여쭤보면 그럼 대치동은 왜 그렇게 좋은 건가요? 네. 왜 그렇게 커지고 왜 이렇게 좋아진 건가요? 보통 이제 네. 부동산 입지에서 직주 근접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네. 않습니까? 직장하고 그렇죠. 네. 그 거주지하고 가까이 있는 또 그거에 있어서 교통을 이제 많이 네. 이야기하는데 저희 이제 학군 쪽에서는 학주 근접이라고 그러죠. 학군이죠. 이제 집하고 학교하고 학원. 근데 엄밀히 말해서는 학주 근접이 돼야 되거든요. 집하고 학교하고 학원이 이제 다 다 같이 걸어서 가까워야 돼요. 있고 네.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는 라이딩이라고도 하죠. 아이를 태워가지고 네. 뭐 보내거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걸어서 다닐만. 그러니까 애가 알아서 갔으면 네. 하는 거죠. 네. 학교 끝나고 걸어서 학원 갔다가 또 엄마 아빠 퇴근할 때쯤에 와가지고는 집에 딱 있는 그 요 학주 근접이 오토 시스템. 네. 자동으로 그리고 뭐 그 학원 셔틀을 태우지 않아도 되고 본인이 걸어서 갈 수 대치동은 있는. 셔틀도 없잖아요, 거의. 네. 그 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대도역이라고 하는 네. 그 메인 학군 네. 지역에 살게 되면 다 걸어서 그러니까요. 도보로 통행이 가능한 곳이죠. 잠실 엄마들이 제일 화가 나고 막 힘들어하는 게 라이딩 하다가 네. 막 미치겠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차도 많이 막히고 길도 엄청 막히고. 그다음에 거기 주차 뭐 10시 애들 저기 될 때는 거의 전쟁하듯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는 부분들 잠깐 또 커피숍 가서 또 좀 대기했다 네. 또 가야 되고 막 이게 엄청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없는 학주 근접이 완전히 되는 데가 전국에서 사실 네. 대치동이다라고 할 수 제일 있고 거기가 그다음에 목동 강력하다. 네. 뭐 대구 수성도 이제 그런 데가 되고 반포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학군이 네. 학생 수에 비해서 굉장히 사실 좋은데 네. 학원가하고 거주지가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선호하는 네. 학교들 뭐 네. 세화고등학교라든지 좀 이쪽 반포 쪽에 있는 이쪽 학교들하고 또 학원가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서초에 있는 주로 고등학교들이 서울고라든지 상문고라든지 약간 흩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대치동은 거의 다 모여. 다 모여. 네.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네. 강남 개발을 위해서 네. 학교를 몰아줬던 일반고를 몰아줬던 거기에 이제 학원가가 형성되고 그다음에 거주지가 집중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네.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계획된 작품이었죠. 강남을 살리기 위해서 학군을 몰아줬던 그거의 결과물들이 지금의 대치동을 만들었다.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포도 약간 몰아준 거는 네. 맞는데 네. 좀 설계가 좀 잘못됐대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반포도 사실 계획해서 강남으로 만든 건데 반포가 이렇게 대치랑 좀 차이 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 설계를 하신 분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그 나름대로 이제 뭐 사정이 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소초 반포는 아까 말씀드렸던 학교들이 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고 그 학원가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집 근처에 뭐 몰빵에 좀 이게 좀 강도가 약하군요. 걸어갈 만한 거리들이 사실 이제 대부분 되거나 버스로 한두 정거장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조금 밀집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도 사실 반포 서초 학군은 학생 수가 강남이 2022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학교 졸업생이 5,036명이거든요. 5,000명. 근데 서초가 3,675명이에요. 서초구가. 3분의 2 정도네. 3분의 2 정도인데 그런 올해 지금 입시 결과 나온 거 보면 대치동이 지금 100위권 일반고가 8개 정도 일반고가 있거든요. 100위권이 서울대 한 7, 8명 이상을 보내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7, 8명이 아니라 거의 3, 40명을 보내죠. 3, 40명을 보내 그런 어떤 최상위 100위권 학교들이 이제 대치동에 포진하고 있죠. 근데 반포 서초 학군이 일반고가 5개 있습니다. 근데 목동이 4개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중학생 졸업생 수로 생각하면 대치동의 70% 인원으로 거의 대치동급 실적인 입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데가 반포 서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 사교육도 뭐 안 시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름 그 효율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도 많이 있다. 그쪽에도. 그리고 또 대치동의 영향권이라고 볼 수 있죠. 어차피 라이딩도. 그쪽 멀지 않으니까 특히 이쪽 강남역 이쪽 근처에 있는 이쪽에 있는 서일중학교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은 대치동 쪽으로도 많이 가기도 하고. 요즘에는 좀 엄마들이 타다 태워가지고 보내고 막 타다 타고 다시 오고 막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참 그러니까 라이딩을 좀 거리가 있더라도 어떻게든 뭐 대치동 영향권이니까 그래도 또 나름 성과가 좀 잘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분당은 어떻습니까? 분당은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할 수는 좀 없는 거리라고 좀 보이는데. 그 분당이 2016년 제가 처음 책을 냈을 때하고 지금하고 중학교 상황은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고등학교는 지금 점점 좋아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거든요. 분당은 이제 수도권 일기 신도시 생겼을 때 그 학군으로 발전된 데가 분당, 평촌 3번, 그다음에 일산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중동 부천 쪽이 조금 밀리는 좀 상황이었죠. 근데 이 신도시 학군 중에서 분당은 다른 2위 그룹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1등이거든요. 여기는 또 약간 대치동과 목동 느낌으로 또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 중학교 우수중학교 2016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을 때 분당에서 전국 100위권 안에 드는 그런 학교가 16개 학교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 강남이 14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학력 수준으로 봤을 때는 분당이 사실은 강남을 더 압도하는 그런 모습도 사실 이제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22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여러 가지 특목 자사고 진학률이라든지 학생 수라든지 분석을 해봤을 때 지금 분당의 그 100위권 중학교라고 할 수 있는 데가 한 7군데 정도로 16군데에서 7개 정도로 줄었고 또 분당 내에서도 좀 선호 지역과 그 외곽 지역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그 순회 내정이라고 보통 그러죠. 그런하고 서현동 이쪽에 많이 몰리고 그 이전에 조금 우수 중학교가 많았던 지역들이 많이 위축되는 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원인 분석을 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분당에서도 대치동으로 라이딩을 하는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진 않지만 하는구나. 뭐 영재고라든지 아니면은 최상위 특목자사고 라인에 있는 학생들은 또 계속 보내다가 그 아이들을 라이딩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콩글리시고 픽드랍이라고 픽업 앤 드랍업이라고 이제 해야 되긴 하는데 많이 통용을 하니까 근데 한 1, 2년 정도 그렇게 아이를 태워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전세 1, 2억 더 주고 대치동으로 그냥 가는 게 한 2, 3년 고생하고 오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또 음아파트라는 또 전세 또 괜찮은 게 있고 그런 선택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비슷한 전세 가격으로 가서 한 좀 인삼 있는 게 낫지 언제 계속 애를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수요에서 분당 상위권이 대치동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 것 같아요. 이거 라이딩 하면은 엄마들이 이제 하다가 이제 소파에 차키 던지잖아요. 이거 못 해 먹겠다고. 그런데도 분당은 특목자사고가 안 됐을 때 그 갈만한 일반고 라인업이 제일 수도권에서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특목고 가는 게 1위 목표인데 우선은 사실 1차적인 목표인데 안 되더라도 대안이 있으니까. 그 이번에 2023학년도 그 서울대
등록자 기준으로 입시 결과 나온 걸로 보면 분당이 100위권 안에 들은 일반고가 5개가 나왔거든요. 낙생고, 분당 중앙고, 분당 대진고 하고 분당고, 태원고 이렇게 나왔는데 수도권 일기 신도시 중에서 그 100위권 일반고가 2개 이상인 데는 분당밖에 없어요. 그럼 분당이 압도적으로 평촌이 신성고라고 하는 100위권 일반고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일산은 일반고 평준화 일반고는 없고 파주 쪽에 있는 비평준화 학교들로 빠지는 그런 인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수지도 사실 수지고하고 풍덕고라고 하는 100위권 가는 학교가 있었는데 외대부고야 뭐 워낙에 유명한 전국 선발 자사고니까 당연히 100위권에 들었는데 올해는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분당은 사실은 고등학교 학군만 놓고 보면 다른 수도권 일기 신도시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정도의 인프라. 근데 그거 이제 원동력이 옆에 있는 용인수지, 그다음 광교, 영통, 동탄 이쪽에서 좀 이제 초등 고학년 때 거기도 또 쏠림 현상으로. 그냥 애들 중고등까지 생각하면 대치동은 못 가더라도 분당은 가서 좀 교육시키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있으니까 자꾸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그러면 경기도 남부의 뭐 최대 학원가가 또 평촌인데 평촌에서도 분당으로들 많이 가려고 고민을 하시나 보죠? 그거는 조금 안 되죠. 평촌에서는 가면 차라리 대치동, 대치동으로 가거나 이렇게 올라가지. 평촌은 따로 놀고. 지역적으로 조금 그렇죠. 사실 이게 애매해요. 이어져 있진 않아요. 그리고 평촌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평촌 같은 경우는 그 외고하고 문과 쪽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거든요. 이과 쪽 강한 지역들은 이제 의대를 많이 가고 신성고라는 일반고를 가거나 아니면 과학고를 가거나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좀 결이 다르고 뭔가 더 이상의 평촌을 넘어서는 그런 사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치동으로 역시 그런 라이딩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수원 영통이나 뭐 수지는 어차피 이제 분당권이라고 봐야 되니까 거기에서 또 잘하는 친구들이 모이니까 일반고도 잘하고 그러는 거군요. 그래서 사실 수지가 굉장히 저평가된 학원이에요. 분당 때문에. 그 우수 중학교 수라든지 아니면 최상위 그런 영재고나 과고 가는 수준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굉장히 상위권이 많은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많이 했거든요. 반에서 2등인데 우리 반 1등이 전교 1등이야. 빛이 안 나는 거죠. 약간 수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신도시 그 분당 말고 2위 그룹을 생각하면 평촌 아니면 수지거든요. 지금. 그렇죠. 일산이 많이 위축돼가지고. 근데도 수지가 그 정도 평가를 못 받고 있어요. 분당이라고 하는 너무 강력한 학군이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호날두 같은 거네. 메시가 옆에 있으니까 나도 잘하는데 항상 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면은 그런 지역이 사실 제가 사는 잠실이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잠실이 항상 대치동 옆에 있어가지고 뭐 초중학교는 좋은데 고등학교 애들 뭐 다 빠져나간다.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는데 학군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도 사실 한때 잠실을 좀 살았던 때도 있었고 그때 뭐 부모 강연도 하면서 잠실을 좀 지켜달라. 특히 송파는 잠실과 비잠실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거든요. 전반적으로 자연환경은 훨씬 더 좋잖아요. 뭐 그렇죠. 대치동 뭐 살다 우선 대치동이나 이쪽은 그 자연 인프라가 없지 않습니까? 한강도 뭐, 없고 공원도 없고 천 정도 있죠. 근데 이쪽은 너무 사실은 잠실은 그런 자연적으로도 좋고 뭐 호수도 있고 쾌적하고 이게 설계가 잘 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아달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그런 대치동에 있는 학교로 고등학교를 자꾸 일지망을 넣는다든지 또 되면 또 이사를 간다든지 또 다른 자석으로 빠진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올해는 사실은 조금 다른 그 입시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22년도는 달랐어요. 2023년도 지금 서울대 의대는 아직 나오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분석을 하기는 좀 힘든데 그 서울대 결과만 갖고 놓고 보면 잠실권에서 지금 100위권에 든 일반고가 지금 4개 잠실 강동권에서 4개 나왔거든요. 원래 한영고가 사실 원래 늘 들던 학교였는데 지금 잠신고, 영동일고, 보성고 앞에 2개가 잠실이네요. 그 잠실 메인 잠실고등학교하고 영동일고 메인이죠 거기. 그러니까 이런 학교들이 그러니까 3, 4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부모님들이 많은 거죠. 그 이전에는 그냥 공부 좀 잘하면 대치동 보내자, 아니면 특목자사고 보내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학원은 대치동 왔다 갔다 뭐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되는 거고 여기서 좀 내신 좀 잘 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남아줬던 인원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대치동에 네. 학원만 보내고 가서 네. 학교까지 보내기는 너무 애가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힘들 네.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좀 있어보자. 네. 그랬는데 그게 결과로 나오는. 지금 이제 입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이런 패턴이 조금 나오면은 네. 앞으로 잠실 송파 학군도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근데 그 들더라고요. 선배 아이들이 그렇게 학교를 잘 가면 네. 엄마들이 영향을 받나요? 후배 엄마들이? 그래서 사실은 네. 지금도 이제 서울대 입시 결과를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몇몇 분들한테 불편하실 좀 수도 그럴 수 있잖아요. 서울대만 뭐 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초, 중이나 아니면 유초등 학부모님들이 학군을 선택할 때 그 고등학교 그걸 입시 봐요. 결과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서울대 말고 의대를 몇 명 의대는 발표를 안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네. 학교별로. 근데 서울대는 국립학교니까 국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잖아요. 등록인은 기준으로 정확히 몇 명 했는지 내라고. 그러니까 투명하게도 공개가 되는데 네. 의대는 그걸 모르죠. 그거 말고는 볼 게 없네요. 그다음에 뭐 다른 연세대 고려대도 뭐 그런 몇 명을 갔는지 아니면 지방 캠퍼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적이니까 유초등 학부모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저 고등학교를 보내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할 때 볼 수 있는 단일 지표가 서울대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결과들을 그러니까 의대를 많이 보내더라도 서울대가 조금 적으면 네. 장기적으로 그 학교가 점점 좋은 자원들이 들어오는 가능성들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의미가 있거든요. 하긴 또 생각해 보면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 이제 키우는 거는 뭐 이게 다시 뭐 반복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이게 리얼 타임으로 어쨌든 네네. 키워가야 되는 건데 그래도 선배들이 좋은 학교 갔으면 우리 애도 좋은 학교 갈 확률이 높겠지 그런 네. 학교겠거니 하고 이제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좀 보낸다 이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서울대를 7, 8명 간다 그러면 연고대 정도까지 하면 2, 30명을 가는 거고 그럼 인서울 탑10까지는 한 뭐 100명 정도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좀 하학생 고등학교가 한 300명 정도인데 그 네. 학교 가서 한 중간 정도 하면 네. 그래도 인서울 그러네요. 원하는 대학 네. 가는 데는 지장 없겠지? 네, 맞아요. 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죠. 근데 그리고 현실은 그렇게 베이컨 학교 오면 네. 재수 비율이 50%를 넘어요. 재수 삼수를 해서 이제 그걸 맞추는 건데 그런 세부 결과는 보지 않고 네. 겉으로 드러나는 저 학교 재수까지. 가면 한 네. 그 재수 삼수 포함해가지고 네. 중복 합격 포함해서 이제 150건 합격 선수로 나오는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네. 발표를 하죠. 근데 그것만 이제 보고 저 학교 가서 한 중간 정도 하면 되겠다 싶은데 그 학교 가서 중간 정도 하는 게 엄청 힘든 거죠. 엄청 힘든 거죠. 베이컨 잘하는 학교에서는. 애들밖에 없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 경기도, 서울 뭐 학군지들 얘기를 네. 했는데 사실 수도권에는 인천도 있으니까 네, 네. 인천의 학군은 뭐 송도인가요 그러면? 지금 가장 네. 많이 쏠림이 나타나는 게 이제 송도가 되는데 네. 송도도 이제 좋은 학군이고요. 네. 다른 중학교 학력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히려 베이컨 학교가 지금 5-6개 이상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또 인천 학군 전반적으로 특목 자사고 라인이 굉장히 좋아요. 네. 뭐 하늘고라든지 포스코고라든지 유명한 자사고가 있고 그다음에 국제고, 그다음에 네. 과학고, 그다음에 뭐 미추홀 외고 이런 네. 좋은 또 특목 자사고들이 있거든. 특목 네. 학교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특목 자사고가 안 됐을 때 갈 만한 100위권, 200위권 고등학교가 많지 않다는 고민 때문에 자꾸 목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인천 쪽의 차원이. 근데 중학교까지 차원에서 보면 네. 아까도 인천은 과학고등학교가 2개거든요. 경기도는 하나인데 네.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경기도는 네. 하나밖에 없는데 과학고 2개예요. 또 네, 인천은. 네. 그리고 아까 특목 자사고도 좋고 또 학생부 수시 대비 능력도 인천 학군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하긴 재수해서 인천도- 정시로 가는 것보다 인천에 있는 300위권 학교에서 네. 내신 1등급만 확실히 받을 수 있다면 약간 원하는 학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추천해 줄 만한 학교는 부평학군이에요. 부평. 예, 부천이 사실 서울 쪽하고 좀 가깝기 네. 때문에 가격이 좀 아파트 가격이 네. 좀 더 높은데 네. 부평은 조금 더 저렴하고 바로 옆인데. 예, 네. 바로 옆인데 네. 꼭 학원가도 어느 정도 돼 있고 어. 아까 애가 공부를 좀 잘한다. 네. 그러면 뭐 특목 자사고 라인을 지금 보내볼 수 한번 있고 해볼 수 있겠다. 뭐 그런데 정 불안하다 그러면 사실은 안 되면 그때 이제 사실 목동으로 뭐 이사를 간다든지 서울권으로 이사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네. 좀 생길 수 있는 데가 사실 저는 부평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평에서 뭐 목동이 뭐 먼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아버님 뭐 직장 만약 부평에 사신다는 거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아버님 직장이나 직장이 그런 것들이 예, 그 정도 그쯤이니까. 그 뭐 통근 가능한 거리니까 거기 사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인천권에서는 부평학군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신도시 쪽에서는 청라도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요즘에.
네. 청라가 송도에 비해서 전세나 매매가 그냥 1, 2억 정도 낮은 상황이 있는데 좀 중학교는 좀 우수 중학교 상황들이 송도 못지않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역시 고등학교 고민. 고등학교가 네. 그 부분이 이제 가만히 되는데 이렇게도 생각하시면 돼. 그 뭐 그런 청라나 아니면 송도 같은 데 아니면 부평에서 이거 최상위권이 아니면 얘를 그 명문학교는 일찍 들어간다고 한들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옮길지 말지를 검토할 때 저는 그런 걸 약간 속된 말로 도장 깨기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우선 그 동네 가서 우리 동네에서 뭔가 상위권을 먹고. 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선생님들이 얘를 맞춰줄 만한 애가 아니고 친구들도 뭐 얘기도 안 통하고 그래서 너무 탁월한 애다. 그럼 그때 옮겨도 되는데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있어도 되는데 그냥 무리를 해서 자꾸 가서 애도 힘들고 그다음에 부모님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뭐 가장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사태들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성비가 좋은 지역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경기도 구석구석 찾아보면 수도권에도 많이 있는데 경기도권은 가장 대표 영통. 영통이 사실 가성비가 초중까지는 괜찮거든요. 집값도 굉장히 착하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그다음에 영덕중 영일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중학교들 계속 저는 이제 광교가 생기고 난 다음에 많이 그런 좀 자원이 빠질 줄 알았거든요. 학력도 많이 좀 낮아지고 근데 계속 견고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천천지구 같은 데도 뭐 수원 같은 데서도 고등학교 보면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초중까지는 또 무난한 그런 주변에 찾아보면 가성비가 좋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약간 그 갈아타기 순서랑도 좀 약간 비슷하네요. 뭔가 이 학군이 결국에 갈아타기로 가는 거네요. 그게 결국은 입지 학군이 이제 입지한 요소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그 아파트 그런 입지 순서대로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방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대전 둔산이 되게 좋고 그 뭐 가성비도 좋다 집값 대비 뭐 학군이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방에서 제일 학군 좋다라고 할 만한 데는 그래도 대구 수성이겠죠. 네, 입시적인 성과를 뭐 대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데요. 근데 대구나 부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학군적으로 독특한 게 있는데 서울대보다 의대를 선호합니다. 서울대는 안 가도 의대는 무조건 가야 되는. 그리고 또 대구 수성 같은 경우는 아이를 특목 자사고를 보내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거기 뭐 유명한 고등학교를 어디 가는데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그래서 뭐 보통 서울 수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서울 수도권에 살면 과잉 사교육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과잉 사교육. 왜요? 이게? 결국은 아이를 뭐 문제집 푸는 입시 교육으로 달린다고 하는 목표도 궁극적으로는 대입이잖아요. 근데 자꾸 초등학교 학원 그다음에 중학교 유명한 학원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중학교 유명한 학원에서는 본인들의 입시 결과가 얘가 5년 뒤에 대학을 어디 가는 거를 팔로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얘가 뭐 외대부고에 몇 명 갔는지 인사고에 몇 명 갔는지 대원외고에 몇 명 갔는지 이걸 해야 되니까 그냥 공부 좀 한다 싶으면 무조건 여기를 해라. 엄청 막 시키는구나. 뭐 과거 영재고 너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푸시를 하게 되는 거죠. 단기 목표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대학을 어디 가는지는 뭐 모르는 거죠. 초등학생인데 우선은 그냥 여기서 뭔가 가시적인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오히려 그거보다 장기적으로 대학을 목표로 해서 중학교 공부를 내신을 다 A를 기본적으로 A를 맞아야지 어느 정도 저희가 됐는데 모든 걸 100점을 목표로 공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좀 더 몰입해서 하고 나머지는 조금 그 수준에 맞춰서 하는 그런 이제 자기에게 맞춤형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 서울 수도권은 그런 걸 넘어서 과잉 사교육이 일어나고 번아웃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중학교 좋은데 고등학교 좋은데 막 계속 이렇게 그렇죠. 목표가 그런 너무 부분만 뭐 사립초등학교를 가거나 뭐 이런 식의 경쟁들이 많이 붙게 되는데 대구는 약간 냉정한 것 같더라고요. 대구는 그런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 가느냐 이거 별로 관심보다 상위권 학생들은 뭐 영수 선행을 좀 더 착실하게 하면서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 일반고 가 우리 대구 수성에 있는 그래서 의대를 많이 가면 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약간 현실적인 분위기들이 좀 강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대구 수성으로 거의 경상도에서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다 간다고 했는데 그럼 상대적으로 사실 부산이 더 큰 도시인데 맞습니다. 부산 학군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부산은 약간 메인 학군들이 흩어져 있어요. 해운대랑 사직 지역이라든지 남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좀 흩어져 있는데 대구 수성은 대치동처럼 몰려 있습니다. 거기도 또 그렇게 또 설계가 또 그렇게 됐네. 또.
그렇게 또 몰려 있고 또 대구 지역에서 목동 서울의 목동 비슷한 데가 월성지구 그래서 월배학군이라고 하는 그쪽이 또 신축 아파트들이 많고 그다음에 상가 건물도 깨끗하고 그런 지역이거든요. 대구가 여러 면에서 그런 학군적에서 약간 대치동 목동이 약간 그 지역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좀 이제 잘하는 대구권이라든지 아니면 경상권에서 좀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은 다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학학주 근접 그게 그 되는 대구 곳. 수성도 학원 집이 다 있으니까. 그게 다 걸어서 아니면 전철로 한 주 정거장 그게 다 되는 지역이니까 하긴 뭐 대구 엄마라고 해서 라이딩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똑같은 거니까. 근데 부산은 그게 좀 안 돼요. 부산은 다 또 떨어져 있고. 부산은 약간 학원들이 조금 흩어져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약간 특목 자사고 라인이 좀 메인을 이루기 때문에 학군적으로는 이렇게 응집력 근데 그게 이제 집값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부산 집값을 좀 착하게 만들어준 분산돼 있으니까 흩어져 있게 되니까 수성구는 또 너무 굉장히 있으니까. 또 오르고 뭐 그 전에 침체기에도 계속 좀 대구만 뜨겁고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광주는 봉선동인 거고 그럼 거기도 약간 대치동이라고 불리는데 실제로 또 학학주 근접이라고 봐야 돼요. 봉선동 안에서도 이제 봉남이라고 하는 그쪽이 또 아파트도 새 아파트고 가격도 좀 있고 또 학학주 근접이 되는 그런 지역이고 또 하나 이제 광주에서는 이제 목동처럼 생긴 데가 수안지구 거기가 이제 학원가 규모가 거의 봉선동 규모로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광주는 좀 특이한 게 특목자사고가 없거든요. 특목자사고가 없어요. 사립 일반고가 굉장히 많고 사립 일반고에서 좀 학생들 붙잡아 놓고 자습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챙겨주는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사교육은 그렇게 또 학원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상 광주 학원가 봉선동 가보면 대구나 뭐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학원가 규모가 그렇게 압도적인데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중학교까지만 좀 하고 약간 초중학원까지 좀 강한 좀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 다 다르겠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그런 것들의 이제 공통점은 어쨌든 지역별로라도 그 학군이 좀 좋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가격이 좀 올라가 있는 게 아무래도 수요가 좀 높다 보니 주변에 비학군지나 이런 데보다 전세나 매매가 기준으로 1, 2억 정도 높고 또 상승기에서는 상승폭이 또 훨씬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똑같은 얘기겠지만 그 실거주와 또 투자를 또 분리하듯이 내가 또 그 지역에 또 봉선동만 해도 막 10억 막 이런 12억도 가고 막 했었는데 그 지역 분들 입장에서 막 너무 금액이 또 세기도 하니까 무리하지는 말고 항상 투자와 좀 거주는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소장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봉북 봉남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바로 봉북 지역에 훨씬 더 저렴하면서 또 학원은 이용할 수 있고 학교도 뭐 비슷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정이라면 그런 선택을 해보시는 게 그런 것들도 한번 이성적으로 좀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 지도를 쓰신 그 심정섭 소장님과 지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그 학군 고민, 뭐 아이들 사교육 고민은 막상 자기 일이 돼버리면 이성적인 판단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뭐 남의 애도 아니고 우리 애인데 이게 내 일이고 그리고 우리 애를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좀 이런 건 좀 잘 좀 생각해 봐라라고 좀 마지막으로 한번 뭐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교육은 좀 이성의 영역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 특히 신앙의 영역. 그리고 주변에서 너무들 어렸을 때부터 막 달리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좀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런 상담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그 전문직 의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데 하나 재밌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선생님 저 때는 이렇게 안 하고도 저는 원하는 학교 가고 또 의대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 주변 의사 선생님 친구들이 다 어려서는 영어 유치원 보내고 사립초등학교 보내고 명문학군지에서 그래도 어렸을 때 공부하는 내용을 보면 너 때보다 훨씬 더 강도 있게 뭐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그런 선생님들한테 이런 질문하거든요. 우리나라 그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그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었나요? 선생님 때도 상학함수 지수로고 나왔고 그렇죠. 똑같지 뭐. 지금도 지난 100년 동안 수학 커리큘럼이 바뀐 적이 있나요? 그리고 또 지난 뭐 2, 30년 동안 영어 유치원이나 엄마표 영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그래가지고 아이들 수능 1등급 비율이 뭐 10% 20% 늘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공부 그릇이 있고 역량이 되는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을 다닌 거고 학원을 다니니까 사실 성과가 나는 건데 네. 그런 아이들은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뭐 시키지 않고 어차피 문제집 푸는 공부는 중고등학교 6년을 내내 해야 되는 거죠. 나중에 할 때 해도 네. 된다. 사실 공부머리가 있다라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에 좀 몰입해서 좀 즐겁게 공부했던 경험을 갖고 어차피 이제 지루한 문제집 푸는 공부는 그 뒤로도 미룰 수가 있는데 그렇죠. 주변에서 이제 하도 뭐 그러니까 기준점이 이제 달라져 버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다시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려면은 네. 좀 중심을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걸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객관적인 공부머리 테스트라든지 회복 달력성이라든지 다중지능 검사라든지 이런 걸 제 블로그에 좀 소개해드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하셔서 우리 아이의 좀 역량을 좀 잘 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교육적인 어떤 로드맵이라든지 아니면 학군에 대한 선택이라든지 좀 이런 것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하는 대로 다 대세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휘둘리시기보다 좀 각 가정이 좀 중심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국에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잘 키워보자는 목표로 시작을 한 게 네. 결국에 이 교육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주변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그 나의 어떤 심리 때문에 애를 또 너무 고생시키는 게 아닌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아이의 역량을 좀 판단해 보라.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이번에 또 개정된 또 책이어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를 또 해드리려고 또 모신 것도 있습니다. 이 심정섭의 대한민국 학군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 또 대표 학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또 얘기를 좀 반영을 하셔가지고 고민도 많이 해보시고 그 아이들한테 최적의 길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하네요.